네, 2020년 3월 2일 월요일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증가세 한 달 만에 2월 평균 수출액 11.7% 급감.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평균 수출 폭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흐름인 터라 수출 감소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조업일 기준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에 견저 11.7% 급감한 18억 3천만 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7.2%로 감소폭이 줄어든 뒤 올해 1월에는 4.8%로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다만 월 기준 수출입은 조업일 수가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4.5% 증가한 412억 6천만 달러였다. 지난달 조업일 수는 22.5일로 지난해 2월보다 3.5일 더 길다. 일평균 수출액 급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위축된 탓이 크다. 중국 내 부품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내 조업까지 일부 멈췄던 자동차 부문 수출은 16.6%, 디스플레이는 21.8%나 줄었다. 중국 내 원유 수요 위축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10% 가까이 줄었다. 대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6.6%,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는 21.1%나 감소했다. 3월 등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둡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처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사스 때보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고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사스보다 클 것이라며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2월보다 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확진 81% 경증, 입원 대신 생활치료센터 보낸다. 정부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병원 대신 별도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입원시키는 대신 사망 위험이 있는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가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다가 숨진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필수적인 조처라는 것이 보건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의료진으로 꾸려진 시도별 환자관리반이 확진자를 4단계로 분류해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격리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등도, 중증, 최중증 환자군은 중증도에 따라 기존대로 음압격리병실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된다. 중증 이상의 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없을 경우 시, 도관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 지원 상황실에서 병상 배정을 총괄해 조율한다. 중대본은 중국의 연구와 국내 환자 역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의 81%는 경증, 14%는 중증, 치명률이 높은 위중 환자는 약 5% 정도라고 덧붙였다. 입원 치료 필요성은 낮지만 추가 전파 차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증 환자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1인 1실로 입소하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705명인 대구 지역은
당장 이해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대구에서 발생하는 경증 환자 수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더 늘릴 수 있다며 적어도 1,000실 이상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는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며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의료진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을 시설 격리하고 운영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반대로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담당 의사와 환자 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가거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 또 보건당국은 퇴원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들을 곧장 집에 보내는 대신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관찰하기로 했다. 최근 25번째 환자가 퇴원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료진은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확진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조차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과 관련해 김홍빈 분당 서울대 병원 교수는 환자 중증도 분류를 초기에 한 번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전원이 원활하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가 우리의 단합과 희망 꺾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가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경제를 더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안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101회 3.1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 독립운동 정신을 되살려냈다며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표시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탓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대문 역사공원이 아닌 청와대에서 가까운 배화여고에서 소규모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3.1 독립운동 정신이 국난 극복의 저력이 됐다면서 코로나19 역시 함께 이겨내자고 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 시장과 상가로 확산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성금을 내고 중소협력업체의 상생에 손을 내밀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채 격리병동에서 분투하고 있다며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다 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응원을 보냈다. 그는 전국에서 파견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의료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뒤로한 채 대구 경북을 지키고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성금과 구호품을 보내주고 있다며 대구 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은 광복까지 이어진 독립운동의 씨앗이나 샘물이 됐다고 했다. 그는 1919년 한 해에만 무려 1542회에 걸친 만세 시위운동으로 전국에서 7,600여 명이 사망했고 16,000여 명이 부상했으며 46,000여 명이 체포구금됐다. 일제의 탄압이 가혹했지만 우리 결의의 기상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며 1920년에만 무장 항일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무려 1651회나 펼쳐졌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10월 각각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승리를 언급하면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3.1 독립운동이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민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다며 그는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안하여 안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는 보건 분야 공공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재해 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교례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라며 접경 지역 협력과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한 바 있다. 일본에 관해서는 언제나 가까운 이웃이라며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역사를 거울 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에도 양국이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메시지를 절제한 것으로 풀이된다.